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보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자,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먼저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오답률 탑 7. 7개의 문제들 먼저 점검해보고 곧 조만간 하루 이틀 내로 풀버전 해설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해설 강의 제일 빨리 올려주겠다 약속을 좀 했었는데 이제 시험 치른 날 밤 1시 55분입니다. 지금 새벽이죠. 근데 다른 강의들, 지금 현장 강의들 다 진행을 하고, 지금 오답률로 봤던 문제들만 먼저 좀 골라서 빠르게 체크를 한번 해줄 테니까요. 요거 먼저 보시면서, 자신의 보완점들 잘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난이도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6월은 정말 역대급으로 어려웠고 이번엔 뭐 10% 정도 1등급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능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이걸 가지고 예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뭐 어려웠다 쉬웠다 이제 더 어려워질 것이다. 뭐 6월 난이도로 나올 것이다.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미 없는데 시간 들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에 신경을 집중하시도록.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답률 탑 7 장문독해. 정확히는 이제 어휘 문제가 이번에 오답률 7위였는데요. 먼저 제목을 먼저 한번 잡아보는데 글의 전개 방식이 눈에 좀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정확합니다라고 출발했거든요. 생각으로 쭉 들어온 친구들 알겠지만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일반론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 물론 끝까지 사람들의 생각이 주제일 수도 있지만 높은 확률로 뒤에서 반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고 요 다음 문장에서 그러나 하는 게 보이죠. 즉, 이게 정확해요. 사람들은 when they feel 이걸 느낄 때요. The written poetry 어떤 이제 시가 조금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어떤 이제 literary society and the oral poetry of non-literate ones까지. 그러니까 뭔가 이게 문학적인 것들 혹은 이제 구어체로 전달하는 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differ considerably 꽤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 뭔가 느낄 때 from the everyday language spoke in the community 우리 공동체 내에서 말해지는 일상적인 언어와 시에서 그게 어떤 이제 어떤 구전으로 전달되는 시건 아니면 쓰여진 시건 간에 이게 일상적인 언어하고 좀 다른데? 라고 느낄 때 그거 정확한 거야. 그거 맞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하고 좀 다른데 내가 쓰는 언어와 라고 해놓고 listeners, 우리 이렇게 청취자들 이런 걸 듣는 사람들은 not only accept the strange use of words 이 말의 이상한 쓰임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좀 이 단어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느낄 때 뭔가 다르다라고 느낀 걸 뭐라고 받아준 거예요? 이상한 사용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A번은 맞는 거였던 거죠. 조금만 건더 뛸게요. 근데 B를 갔더니 그러나 하면서 반박을 줬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주제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rather는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나 시라는 걸 이렇게 이제 반박 주면서 좀 다른 카테고리로 언어에 이거 좀 이상한데? 다른데 왜 일상생활하고 이렇게 시가 다르게 들리지? 자, 이게 그 말이 맞아? 그러나 이해됐죠? 그 사람들, 도우스는 뭐만 사람들을 먼저 번역하라고 했어요. 시를 좀 다른 카테고리로 지금 맥락상 같은 카테고리로 여겼어요. 다른 카테고리로 여겼어요. 당연히 다른 카테고리로 여겼죠. 좀 이상한데 이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deaf, 귀머거리다, 진정한 이 시인들의 성취한 것들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렇지, 이해를 못하고 그 대신에 오히려 이렇게요.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가 주제문이었고, 시인들이 결국 똑같은 그런 raw material, 우리가 말하는 원재료, 자신의 언어에 이런 원재료들을 manipulate 잘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것만큼이나. 즉 그의 기술은 여기 나오네요. 새로운 가능성들을 찾아내는 거죠. 어디에서? in source. 우리 이 언어 속에 있는 이런 소스 속에서요. 이걸 그대로 선택지에서 여기서 많이 안 틀렸죠. 1번으로 make it new. 그걸 좀 새롭게 만드는 건데 어떻게 시인들이 그렇죠. 일상적인 언어를 refresh. 새롭게 만드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일반론 주고 반론 주는 전형적인 구조였는데 C번에서 왜 이렇게 많이 틀렸냐면 선생님 보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조를 좀 이해를 못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조가 좀 잡혀 있었고요. 또 이 와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수거가 걸려 있었고 이 수거에 또 하나의 수거 be accustomed to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일단 so that 구문까지는 눈에 들어오나요? 너무 so에서 그래서 뭐뭐하다. 그 다음 be 혹은 become 혹은 get accustomed to 하게 되면 어디에
익숙하다는 뜻입니다. 이때 accustomed 대신에 used를 쓰기도 하고요. 즉 이제 해석해 볼게요. 이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러면 여기 C번에 있는 말과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이 A와 마찬가지 방식으로라고 했으니까 A와 B와 들어갈 말은 서로 유사한 말이 돼야 되겠죠. 이해됐죠? 즉 다시 보면 사람들 어떤 해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어디에? To the sound of waves 파도 소리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래서 더 이상 형광펜 그걸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대다수 사람들이 무감각해진다 민감해진다 당연히 예민해지는 거는 둔감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못 듣는 것처럼 내가 바닷가에 계속 살고 있으니까 파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네 지판적으로 또 난리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단어에 엄청난 그런 이렇게 막 퍼져 나온 거에 대해서 무관심해진다. 덜 민감해진다. 둔감해진다. insensitive나 dull 정도가 됐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로 56%가 갔습니다. 됐죠? 저는 잠깐 칠판 지우기 좀 지우고요. 네. 지금 새벽에 스쿼트까지 해야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답률 7위 봤고요. 오답률 6위는 누구. 자, 밑줄임이 앞으로 뿅 가볼까요? 21번 문제였습니다. 54%. 조금 더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쉽게 풀어줄게요. 자, 이 문제 선생님 벌써 해설 강의를 지금 정말 많은 친구들이 보고 있는데 처음 듣는 친구는 없길 바라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유튜브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아 선생님 만난 친구들이 또 처음 있다면 알아두세요. 밑줄이 이렇게 맨 마지막에 그어져 있다면 마치 빈칸 추론처럼 선생님 빈칸에서도 이렇게 접근하는데 이 마지막 문장의 핵심 내용인 건 다 공감을 하는데 갑자기 핵심이 나올 리는 매우 낮으니까 글이라는 구조상 봤을 때 여기가 결론이라면 결론이 맞아요. 그러면 앞문장이 이 결론을 유도한 핵심 근거인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문장에서 핵심 근거를 이렇게 잡으시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주제를 찾는 것도 좋지만 근거를 바탕으로 밑줄을 제발 보시라고요. 우리 제자님들이 자꾸 전반적으로 글에서 나왔던 내용 뭔가 반복적으로 나왔던 뭐 주제 찾기로만 너무 가는데 주제 찾기로 가다가 이렇게 당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아예 어떤 근거를 보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푸는 게 좀 더 오히려 확률이 높더라라는 게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선생님이 풀었던 모든 문제를 이렇게 푸니까 꼭 선생님의 다른 해설 강의도 확인해 보시면서 바로 보세요. 비록 그들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앞에 문장 보시면 네 사회 연구를 하고 있는 이런 수많은 과학자들 연구원들이 did at same times 동시에 비록 뭐하긴 하지만 venture into the community with a guide 가이드도 없이 그 커뮤니티에 모험을 이게 도전을 해가면서 가이드 없이 안내원 없이 실제 원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고 싶은 얘기죠. 일반적으로는 이게 포인트죠. did not spend significant time 중차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 지역 사람들과. 그럼 다시 그들의 관찰은 그래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베란다 이게 베란다 지금 비꼬는 거예요. 베란다에서 이루어졌다. 그렇죠. 원주민들과 삶을 함께하지 않고 그냥 대충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원주민들의 삶을 봤다라고 하는 거죠. 구경하면서.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던 겁니다. 3번 먼저 보면 이런 부정을 놓치면 큰일 나죠. engage in 참여하는데 little direct contact 좀 거의 직접적이지 않은 접촉, 즉 간접적인 접촉만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그럼 이건 굳이 얘기하면 간접 접촉인 거예요. 맞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1번, 4번 천천히 볼래요? 자,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했대요. 그 네이티브들과. 그럼 이건 뭐예요? 직접적인 관계, 장기적인 관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4번도 보세요. cooperating actively. 정말 능동적으로 cooperating, 협력을 했대요. 이 웨스턴 호스트들과 이 지역의 커뮤니티가 어때요? 이것도 직접적으로 관계를 깊이 있게 가져가는 거죠. 완전히 정반대말인데 두 개 합쳐서 28%가 거의 30%에 되는 친구들이 이걸 갖다 이런 얘기가 이 글에 처음에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전반적인 내용을 골랐구나. 이해됐죠? 밑줄이 이렇게 마지막에 그어져 있을 때는 마치 빈칸처럼 앞문장에서 근거 보고 앞문장의 내용으로 골라보시라. 됐습니까? 선택지 갈라보니까 조금 어처구니 없는 거 느껴지죠? 자, 여기까지가 오답률 6위였고요. 자, 이제 오답률 5위. 자, 나 혼자 두구두구 해볼게요. 33번 빈칸 추론이었습니다. 33번 빈칸 추론이
선생님 보기에는 단어 때문에 틀린 것 같아. 이게 좀 아쉽긴 해요. 이제 뭐 선생님 수업 때도 한두 번 나와서 선생님 얘기한 적은 있는데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쉽다는 건 나한테 아쉬워. 좀 더 직접적으로 가르쳐 줬었어야 되는데. 자, 일단 선생님도 이렇게 풀었어요. 이제 빈칸을 보고 그것은 뭐뭐 때문이 아니라, 즉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아니 그게 뭔지 전혀 모르니까 앞문장을 봤더니 요런 이제 구조 독해는 이제 우리가 9월을 앞두고 지금 이걸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 이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제 유튜브에 영상이 공개가 되니까 전부 다 이제 약속을 해버려야죠. 선생님이 이제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살짝 얘기를 했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선생님이 올해 이제 이 영상 촬영 시점이 2024년인데 유튜브에 컴백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전에 이제 어떤 업체에 이제 속해 있다가 뭐 선생님 개인 영상이 아닌 이제 유튜브를 하다가 선생님 이제 개인 유튜브로 올해 2014년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다시 유튜버로 도전을 했는데 선생님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제자님들이 선생님 영상을 좀 좋아해주고 해가지고요.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선생님이 그래도 여러분들 문장 독해 지금 이런 거 좀 잡아놨는데 마지막 문장 독해 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추석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교재 자료까지요. 물론 50문장짜리 짧은 교재인데 그래도 도움이 좀 되길 바라면서 그건 곧 영상 업로드 일정, 그 다음에 자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 곧 공개해 드릴게요. 아마 이 영상 댓글에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추석 때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거기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it과 that 사이에 이런 식으로 명사가 튀어나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이때 강조군입니다. 거의 100%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90% 이상이에요. 그럼 보세요. 로마와 같은 도시에서는 자, 사람들의 수가, 그런데 뭐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앉아있거나 서있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광장이나 이런 데 앉아있거나 서있는 사람들의 수가 뭐보다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수보다 많은 사람들의, 그런 large number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수가 is conspicuous. conspicuous 밑에 별표치고 나왔지만 조금 어려운 시험, 특히 사관학교나 경찰대에서는 그냥 나오기도 하는 단어니까 그래도 눈여겨봐 두세요. 눈에 띄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교급이 붙었어요. 선생님이 누차례 강조했지만 비교급에서 강조하는 건 앞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포인트예요? 앉아있거나 서있는 사람, 돌아다니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비교 대상 보세요. 걸어다니고 이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앉아있는 사람, 서있는 사람이 눈에 보일 거라고요. 로마와 같은 도시에서는. 자, 이제 그건 빈칸 갑니다. 그건 필요해서가 아니라 막 앉아 있어야 돼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1, 2, 3, 4, 5 한다 인데 선생님이 영어는 직선형의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빈칸 뒤에 이 한 문장, 이게 끝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근거예요. 여기서 자, 그건 계속해서 이런 도시 공간에서는 이동하는 게 어렵다. 자, 일단 이것과 같은 말을 아까 빈칸 앞문장에서 잘 봐보세요. 도시 공간에서는 계속해서 이동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다. 아까 sitting. 그죠? 앉아있거나 or standing, 서 있는 거죠. 자, 좋아요. 그럼 여기가 빈칸과 같은 말이겠죠. 바로 이 부분. 바로 뭐예요? So many temptation to stay. 머물러 있어야 될 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도시에는. 로마와 같은 도시에는. 유혹거리가 내가 휙 지나갈 수가 없는 거야. 우와, 여기를 보면 막 로마의 콜로세움 있는 거고 입쪽 벌리고 하면서 보고 있는 거고, 저길 가면 우와 피사의 사탑이 있어 우와 하면서 보고 있는 거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도시는 머무를 만한 유혹 장치들이 너무나 많아서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도시가 뭐 하다는 얘기예요? 유혹, 뭔가 우리가 볼거리들이 많고, 그렇죠, 매력적이고 유혹이 넘친다는 얘기니까 정답은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갑니다. 어휘력이 좀 부족했죠. 1번입니다. inviting. 이 도시의 퀄리티가, 이 도시의 품질이, 특색이 너무나 inviting, 매력적인 겁니다. inviting, 초대하는 이라는 단어는 너무 직접적인 번역이고요. 매력적인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의 동의어를 찾아보면 아까 우리가 형광펜 쳤던 temptation, 즉 tempting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어휘력 때문에 틀린 거죠. 자, 그런데 2번으로 23%가 갔어요. public spaces, 대중들이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이미 다 차지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뭘 고른 거예요? 상식적인 내용을 고른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앉아있고 서 있을 수밖에 없어? 그 자리에? 그러면 다른 자리가 이미 다 차버린 거구나. 그냥 이렇게 상식적인 내용을 골라버린 거야. 한마디도 안 나온 얘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빈칸이 지금처럼 중반부에 뚫려 있을 때는 특별히 앞을 읽어야 될 경우, 얘도 좀 특별히 앞문장을 읽어봤어야 되겠죠. 그게 뭔지 몰랐으니까. 이렇게 특별히 앞문장을 읽어야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론 근거는 뒤에서 찾으시라. 그래서 밑에 있던 temptation이 여기는 inviting, 매력적이니 이 단어에 어떤 바꿔쓰기 구조가 돼 있었던 거죠. 됐죠? 자, 이제 오답률 4위. 점점점 정답률이 더 떨어지네요. 순서 문제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틀렸어야 했을까 싶은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해는 해요. 번역만 하다 보니까 이제 놓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선생님하고 구문 독해부터 문장 독해부터 해왔던 친구들한테는 기억이 나는 말이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첫 문장이 여기 읽고요. 이거 뒤에 높은 확률로 반박 나오겠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가정법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가정법에 이렇게 과거 시제가 들어가면 해석은 뭐뭐 한다면이라고 했는데 굳이 현재 시제를 써도 한다면이고 과거 시제를 써도 한다면인데 이건 말 그대로 가능성이 낮은 일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첫 문장부터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학습이라는 게 단순히 사실의 축적이라면 아닌데, 그게 아닌데 단순히 사실의 축적이라면 말이야. 그게 아닌데 그렇게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높은 확률로 반박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마저 읽어보면 I shouldn't make any difference. 어떤 뭐 차이도 없겠지 뭐. 만약 우리가 여긴 그냥 현재 시제 쓰잖아요. 만약 우리가 presented 제공받는다면 어떤 정보를요. 단순히 that is just beyond what we already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살짝 a little bit 살짝 넘어서는 것이나 또는 완전히 새로운 정보나 이 둘 중에 어떤 식으로 받든지 간에 뭐 그냥 어떤 차이도 없겠죠 뭐. 이해됐죠? 그냥 뭐 별다른 차이는 없을 거예요. 됐습니까? 뭐 이러든지 저러든지 간에. 됐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뉘앙스가 여기 이 가정법에서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잡기가 좀 어려웠나 봐요. 자, 그런데 아쉬웠다라는 건 뭐냐면 A와 B를 천천히 읽어보면 A, B는 순서가 그냥 정해져. 보세요. 만약 우리가 뭔가를 완전 새로운 걸 익히려고 한다면 그러나 we need to make larger adjustment. 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큰 조정을 해야 됩니다. B번 보세요. 형광펜. 그 조정은 뭐 clearly small is 뭐 그냥 아주 조금이겠죠. 새로운 정보가 살짝만 다르다면 A, B 순서 정해지죠. B, A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A에 그러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완벽하게 내용이 대칭되고 있잖아요. 이해됐죠? 그럼 시작이 B인지 C인지만 보면 되는데 C에서 형광펜 각각의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사실은 이라고 하려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요? 사실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아까 첫 문장 다시 봐보세요. 만약 어떤 학습이 그렇죠. 일련의 사실들의 축적에 불과한 거라면 이해됐죠? 뭐 별 차이는 없을 거야. 그게 완전히 새로운 거건 조금 새로운 거건. 됐나요? 그래서 그건 뭐 그런 각각의 사실들은 그냥 뭐 서로 분리돼서 저장이 되겠지. 그러나 연결 이론에 따르면 하면서 주어진 문장에 대해서 반박이 여기 나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럼 논리 구조가 시작에 C라는 게 확실해졌고 이 C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A, B가 아까 B, A의 역접 대조 연결사가 들어갔으니까 B에서 뭐 이런 경우라면 정보가 살짝 새로운 정보라면 완전 가장 어떤 우리가 수정하고 정정해야 될 건 완전히 가장 적겠죠. 그러나 만약 완전 새로운 거라면 그렇죠. 우리는 더 큰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CBA 44% 나올 급이었나 싶긴 합니다. 시작점을 잘 못 잡았던 것 같은데 잘 한번 BA 순서 그러나 가지고 바로 대칭되는 거 이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알겠죠? 자, 이제 오답률 3위 다시 빈칸으로 갑니다. 32번.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많이 틀 줄 알았어. 그냥 이게 탑3 안에 들겠다 했는데 그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제자님들. 이 평가원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 그랬죠. 어휘 문제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요약문에도 많이 적용이 되는 바로 빈칸이나 혹은 어휘에 앞에 부정어 달아놓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은 이 빈칸할 걸 보장하지 않는다니까 이 빈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1, 2, 3, 4, 5에 있는 말 중에 본문 뒤에 근거는 여기 있는 말의 반대말이 근거로 나오겠죠. 이 말의 반대말이.
이해됐나요? 그럼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보세요. 일단 해석해 볼게요. 아, 이렇게 보장할 게 없어요. 이런 걸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 투자라는 게 꼭 어떤 의사소통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형태일 필요는 꼭 없어요. 그럼 어떤 의사소통일 필요는 없냐고요. 이해됐죠? 그럼 보세요. 사실 이제 1번과 2번으로 이렇게 많이 갔는데 1번 최소한의 비용과 그걸 유지하려는 노력을 요구하는, 그러면 그러한 걸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뒤에는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이것과 정반대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도 보세요. 자, 가장 적합하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근데 꼭 그걸 보장하진 않는다는 거니까 그럼 이건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뒤에. 일부 사람들에게만, 그렇죠. 뭔가 적합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뒤에서 뭐라 그랬나 볼까요? 자, 뭐뭐하기 때문에 그 투자 펀드의 이 소유권이 어떤 상업적 조직의 그 어떤 organization, 그런 조직의 손에 있기 때문에 형광펜. 이러한 또 커뮤니케이션, 우리의 빈칸에서 찾아야 될 문장에 주어 그대로 나오네요. 자, 이런 이 커뮤니케이션, 이제 뭔가 연결망이 생기는 의사소통망의 뭐 인터넷선이라거나 이러한 것의 현대화의 구조의 인프라의 그런 현대화는 오직 발생합니다. 어떻게? 잠재적으로 이득이 되는 profitability, 뭐예요? 수익성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돈 되는 데에 기반해서 발생할 겁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말을 이해를 못할까 봐 예를 좀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케이블 설치하는 사례가 아프리카 대륙에 쭉 나오면서 일부 사람들에게, 일부 국가에게만 도움이 되는, 일부 국가애들에만 연결이 되는 얘기가 뒷문장에 쫘르륵 나오니까 정답이 2번이었던 거죠. 이렇게.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예요? 자, 대다수 사람들에게 적합한 형태일 리가 없고 일부 뭔가 이익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연결이 된다. 이렇게요. 알겠죠? 돈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건 일부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예시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됐나요? 그래도 선생님이 조금 더 해석을 자세하게 들어가는 정석 해설 강의도 곧 빨리 올려주겠습니다. 오늘은 문제 푸는 팁들만 좀 빨리빨리 정리해주고 있고요. 오답률 2위. 어휘 문제였습니다. 4번으로 오답 많이 갔죠? 이해합니다. 근데 그래서 조금은 아쉬워요.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 글을 첫 문장에서 뭘 플러스 마이너스로 볼지를 조금 정확히 좀 잡고 출발했으면 좀 덜 헷갈리지 않았을까. 조금 아쉬웠는데 일단 글 전체 방향이 여기서 좀 느껴지나요? 첫 두 문장이 통념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던 게 여기서부터 벌써 헤맸을 수 있어요. 여기 그러나가 생략됐고 혹은 여기 있는 사실은 이란 말이 그러나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이성적인 행위자라고, 또 어떤 사려 깊은, 어떤 생각을, 우리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사려 깊은 생각을 하는, 그리고 뭔가 이때 사운드는 소리가 아니에요. 뭔가 건강한, 올바른, 혹은 믿을만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사고가 나는 뭐 비이성적인 사고를 해. 나는 내가 내리는 판단은 하는 족족 다 틀린 거야. 누가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또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관점, 내가 좀 이렇게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뭔가 정보를 갖춘 그런 판단을 내린다, 결정을 내린다라고,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형광펜, 우리는 예측 가능할 정도로 irrational,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그럼 이게 반박인 거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다?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한 선에서 비합리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완전 공감해요. 이해됐죠?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전두엽이 아직 성장하지 않은 요 10대, 20대 요 친구들 네, 감정적으로 조금 아직 많이 치우칠 수 있는 겁니다. 딱 여러분들이 9평 끝나고 9평이 원하는 성적이 아니었을 때 조금 선생님이 옆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좀 잘못된 판단 같은데 하는 잘못된 판단들을 많이 내리죠. 9평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해가지고요. 2달 남았습니다. 계속 괜히 위로를 해주려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세상에 9평 결과에 의해서 속은 상할 수 있지만 그걸로 뭔가 갑자기 방향을 확 바꿔버린다거나 수시올인이나 반대로 정시올인이나 너무 위험합니다. 알겠죠? 조금 꿋꿋하게 쉽지는 않지만 좀 이성적으로 가던 길 끝까지 잘 가길 바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글의 흐름이 바뀐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게 이 글의 포인트인 거예요. 비이성적인 존재다. 예측 가능한 선에서. 이 말인 겁니다. 이걸 초반에 잘못 잡았으면 이제 헤매는 거죠. 즉
우리 모두가 인게이징 참여하는데 자, 자동적이고 리플렉시브 반사적인 사고로 그러니까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더 쉬운 길을 가요. 그렇죠. 그리고 아끼는 거예요. 정신적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조금 반사적으로 반응을 한다. 좀 더 쉬운 길을 간다. 괜찮네요. 비록 우리 각각이 근데 이제 이번 집은 이제 하나 이해가 되는 건 선택지 하나 고르기 까다로웠던 게 이 subjective가 여기서는 이제 주관적인인데 뒤에서 subject가 형용사로 선택지 4번에서 쓰였죠. 그때 subject는 어디에 취약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어떤 주관적 인상을 갖게 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뭔가 나는 좀 사리 깊은 생각을 하는데 라는 그럴 수는 있지만 we make snap judgment. 스냅샷처럼 그냥 잠깐 순간적으로 비성적으로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버리고 전혀 실질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아요. 그냥 가끔씩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긴 하지만 주로 그냥 즉흥적인 비합리적인 비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죠. 게다가 열거되네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존재예요? 비합리적 비이성적 존재인 거죠. 자 이제 3번 4번 이제 많이 갑니다. 특히 4번으로 40% 갔어요. 수많은 어떤 bias에서 편견들이 inhibit. 자, inhabit은 어디에 살다 거주하다. inhibit은 금지하다, 억제다, 삼가다. override는 무시해버리는 거죠. 바로 reflective 심사숙고하는 deliberative 우리가 뭔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는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전부 다 금지, 억제해버리고 삼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intuitive 이거 이제 별붙이고 나왔지만 암기해 두세요. 직관적인 이론은 또한 정확한 어떤 과학적 이론을 수용하는 걸 interfere, 가로막는 거죠. 직관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걸 가로막고 그냥 내 느낌, 그냥 싸한데 뭐 이렇게 그냥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대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4번 오답이 많이 갔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조가 좀 일단 까다로웠던 게 이게 주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can make us가 동사였어요. 이게 좀 까다로웠어요. 자, 일단 해석해 볼게요. 이해한다는 것은 좀 더 뭐에 대해서 이해를 하냐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사고가 작용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편견이 bias에서 operate 운영한다.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편견이 혹은 비이성적인 것들이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비합리적인 존재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럼 보세요. 덜 취약하게 만든다. 여기서 이제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subject 형용사로 쓰여서 make us 우리를 뭐뭐 하게 만드는데 우리 어떻게 만들어요? 덜 취약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게 원래 fallacy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fallacious 이때 불붙이고 나왔지만 좀 실수하는 오류투성이의 추론으로 덜 취약하게. 그래서 여기 계속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인지하게 뭔가 다른 사람의 사고의 문제들을 사람은 비합리적인 존재니까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긍정적인 의미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러한 실수투성이, 오류투성이의 추론을 덜 취약하게 만드는 거 맞는 말인 거죠. 이게 플러스 말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납득됐나요? 근데 이 단어를 몰랐던 거예요. 서브젝트. 이번 기회에 암기해 두자고요. 그럼 답이 5번이라는 얘기인데 즉 보세요. learning, 학습하는 건 뭘 이해해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의 정신적 사고의 합리성을 이해하자는 얘기예요? 비합리성을 이해하자는 얘기예요? 당연히 비합리성. 그래서 여기 irrationality가 들어갔었어야 되고 현재까지 정답률은 36%였습니다. 됐죠? 이제 마지막 오답률 대망의 1위! 34번이었죠? 정답률 31%였고요. 뭐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오답이 일단 촤라라락 하고 퍼졌어요. 그리고 수능에서 그리고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패턴 편가르기 패턴, 뭐 대칭점, 대립각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꿰뚫은 친구라면 되게 쉽게 풀었을 건데 꿰뚫었는데 틀린 친구는 단순하죠. 어휘력이 모자랐던 겁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단어 열심히 외우면 되는 거죠. 또 단어도 열심히 외워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죠. 자, 일단 그러나인데 또 빈칸이 중반부에 뚫려 있으니까 그러나니까 앞문장을 좀 보자고요. 그런데 로비슨 크루소라는 이제 우리 루소 선생님의 이제 얘기가 쭉 나오면서 이 유명한 책이었는데 그가 영한도도 밑에 별붙이고 나왔네요. 갈망했대요. 자, 이제부터 보세요. 뭐로부터?
고통과 불확실성, 사회적 삶의 고통과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대요. 그러면 사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니까 개인적인 삶,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살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나잖아요. 그럼 여기 굳이 사회 vs 개인,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사회적인 거, 유대감, 결속력, 이해됐죠? 독립적인 게 아닌 우리 함께 살아가는 것들, 이기적인 게 아닌 이타적인 것들, 비슷한 속성을 잡아낼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이해했는데 틀렸다? 어휘력인 거죠. 됐죠? 자, 그래서 그러나 his writing, 그의 글은 이제 이때 document가 동사로 쓰인 겁니다. 자, 엄청난 분명함, clarity, 명확성을 문서화했는데 도대체 뭐냐면, 자,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에서 짜르르르 해서 여기를 만약에 봤는데 틀렸다면 결국 어휘력인데요. 뒷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가장 달콤한 존재는 상대적이면서도 컬렉티브, 집단적인 겁니다. 컬렉티브, 집단적인. 우리의 진정한 존재는 완전히 우리 내부 안에 없어요.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부가 아니라 밖에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데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문장, 이 마지막 두 문장에서까지 힌트를 보고 정답이 3번이었는데, 보세요. 우리 개인을 형성하는데 뭐에 의해서니까 여기가 핵심어죠. 바로 그럼 이제 이 단어 몰랐던 거죠. 감정적 attachment가 뭐예요? attachment, 유대. 원래 이제 attach가 어디에 달라붙다, 부착하다, 첨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 결속, 감정적 유대, 감정적 결속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1번, 2번, 4번으로 오답 예쁘게 이렇게 가기도 힘든데 그를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1번 보세요. 철학 연구의 필요성인데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건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자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었죠. 한 단계 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은 인간의 본성을 파헤치자 말자, 철학을 쓰자 말자가 아니라, 아니 철학을 당연히 하는 거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 사회적 동물이야 그냥 이 타고나서 그냥 유아 독존, 독고다이로 살아가는 존재야, 이 얘기였던 건데 논점 일탈이죠. 좀 더 포괄적인 얘기를 혼자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거고. 2번도 자, 자기 충족적인 것의 발전이 돼 문학적 작업을 통해서라니, 이것도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나왔던 뭐 우리 루소 선생님이나 아니면 로빈슨 크루소라는, 여러분 이제 안 읽어봤을 것 같은데 선생님 이제 어렸을 때 필독서여가지고 아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때는 이제 그거 다 읽고 그랬는데, 아이 됐어 뭐 모를 수도 있죠 뭐. 그 다음에 여기도 self-reliant man, 스스로 의존적인, 그러니까 스스로 독립적인 그런 사람을 만들기인데 뭘 통해서? 그의 생존을 통해서. 그러니까 4번은 완벽하게 정반대된 말이죠. 자기 혼자 지삐 몰라 그냥 또꼬다이 이 얘기였던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좀 빠르게 각 유형별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7문제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본 해설 강의는 쌤이 현장 강의 버전으로 아마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고 나서 점검을 해보시고요. 아까 중간에 했던 얘기 있죠.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 사이에 이제 갭이 형성이 될 만한 시기예요. 그래서 시험 결과에 너무 잘 봤다고 우쭐거릴 리도 없지만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알겠죠? 또 못 봤다고 짜져 있을 것도 없습니다. 본 게임은 2달 뒤 수능입니다. 부족한 점 채워서 2달 동안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랍니다.